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4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리플, 에다, 도지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입니다. 비트코인 23,100달러까지 하락 이후 연은 보식 총재 3월 25bp만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반등이 왔고요. 비트코인 22,500달러 무너지면 2만 달러 방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23,000달러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세력들 선물 숏포지션 청산시키면서 현재 가격 유지를 시키는 거죠. 하루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에 이어서 3월 2일 코스코 1분기 earning까지 났고 나스닥도 큰 하락은 없었고요. 이대로 3월 10일 중국 이항에 종료될 때까지만 가면 나스닥 횡보 멈추고 비트코인도 27,000달러 제시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8일 파월 의장 연설이 기다리고 있고요. 2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재반등에 파월 의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4월 20일 연준이 25bp가 아니라 다시 시장 압도하기 위해서 50bp 인상하고 5월하고 6월에도 25bp씩 추가로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요. 노무라 증권이 작년 6월 75bp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 잘 맞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리 인상 100bp까지 예상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3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최근의 분석 정확도는 낮아지고 있고요. 현재 코인 시장이나 나스닥 3월에 50bp 금리 인상 30% 정도만 염두에 두고 있어서 당장에는 반등을 못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3월 20일 25bp만 금리 인상하면 4월 말 빅테크 어닝 전까지는 다시 한번 랠리가 기대가 되고요. 거래량 살아나고 비트코인 27,000달러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가장 두터운 구간 27,000달러 3만 달러 레벨 도달을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려면 현재 손실을 감소하고서라도 비트코인 최대한 23,000달러 아래로 못 내려가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은 가능성으로 3월 8일 파월 연준의장 연설에서 강한 긴축 이야기하고 2월 1일 이야기했던 디스인플레 발언 파월이 직접 내가 성급했다 아직 인플레이션율 잡으려면 멀었다 긴축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22,500달러 못 지키고 다시 하락이 클 수가 있고요. 세력들도 달라진 연준 관점에 더 이상 홀딩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19,000달러 메인 지지선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 알트코인 투심에서 보면 샌드박스 가격을 참고해 볼 수가 있고요. 1월 플러스 100% 강한 반등 이후 두 번의 고점 찍고 현재 가격이 내려온 상태인데 비트코인 장기 횡보하면 알트코인은 가격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빅테크 대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 포기하고 부서 해체한 상태인데 샌드박스처럼 중소형 메타버스 기업이 버티기는 힘든 시장이고요. 샌드박스 1차적인 조정으로 여기 99일선 부근까지 하락을 생각할 수가 있고 2차적으로는 750달러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월 상승의 3분의 2 지점이 600원까지 내려가면 1월 저점도 무너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샌드박스 99일선하고 25일선 데드 크로스도 4월 초가 되면 나올 가능성 크다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샌드박스 99일선 다시 터치하고 4월 빅테크 어닝에 재상승하는 움직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코인 시장 축격 큰 게이트가 발생을 했고요. 실버게이트 미국 은행인데 3월 3일 새벽 10K 연말 보고서 발표를 실버게이트 2주 미루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57% 폭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회계 10K 보고서 미룰 수가 있냐? 웬만한 악재 아니면 미루지는 않죠. 주가 보면 작년 1월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 이후 1월 반등 온 듯 하다가 다시 하락이 컸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57% 큰 하락은 했지만 주가 추세로만 봐서는 기관들도 이미 실버게이트 문제 많다고 알고 매도한 회사이다 볼 수 있고요. 작년 1월 내내 시장가로 계속 매도를 한 거죠. 실버게이트 메이저 은행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기업들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고 코인베이스도 협력사로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실버게이트 이번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장중에 60달러 무너지고 같이 하락을 했고요. 다행히 코인베이스 공식 발언으로 실버게이트와의 연계가 없다면서 손절하고 주가 마이너스 1.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버게이트 2주 뒤에 연간 보고서 나오는데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코인이나 주식시장 충격이 클 수가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전체적인 은행 위기로 전이가 될지 아니면 바이든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지가 중요합니다.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 위해서 올해 안에 시장 큰 충격 나오는 것은 원치 않고 원천 봉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CEO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언론 1등이라 할 수 있는 블룸버그에서 직접 갈링하우스 CEO 나오면서 인터뷰를 한 거죠. 현재 암호화폐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SEC의 규제라고 갈링하우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 규제 때문에 코인 가격 상승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갈링하우스는 리플 소송 결과가 코인 산업 업계 전체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리플 소송 이미 2년 반이 지났고 올해 안에는 결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SEC와 리플의 소송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리플 소송 종료되는 것은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은 2021년만 해도 SEC에 유리하게 움직였습니다. 리플의 코인 유통량 확대 SEC가 2년 전에 포착을 했었고 증권회사로 치면 주주들에게 보고를 안 하고 회사가 임의대로 추가 주식을 발행한 거죠. 심각한 증권법 위반이고요. 하지만 코인은 주식이 아니라는 전 이면 힘먼 연설이 있었다는 배경이 작년부터 알려지면서 현재 미국 법원도 SEC가 코인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못하고 있다 오락가락 한다는 생각일 듯 합니다. 리플 역시 2021년 코인 불장에서 벌금면 정도로 소송이 종료가 되며 리플 가격 반등에 긍정적이지만 작년 하락과 최근처럼 여론이 리플에 우호적이면서 최대한 리플에게는 유리하게 재판이 움직이고 있고요. 벌금형 없이 리플 소송 종료되면 코인베이스 재상차 빠르게 되면서 가격도 큰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리플 합의하는 것보다는 다음 코인 불장 예상되는 3월 말이나 4월 5월 비트코인 27,000달러 3만 달러 상승 이후 소송 종료되면 리플 가격에도 가장 긍정적이고요. 개인 투자자 현재 구간에서는 연준금리나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비트코인 27,000달러 상승 이후 리플 소송 종료가 리플 가격과 거래량 상승에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도 SEC와 일부 합의하면서 소송 종료 타이밍 잡고 있는 거고요. 이번 블룸버그와 갈링하우스 인터뷰에서는 코인 불장은 미국 SEC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미국 규제 당국의 책임론을 갈링하우스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산층 소비를 대표할 수 있는 코스코 1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었고요. 주당 순이익 어닝 비트했고 매출은 약간 어닝 미스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작년 4분기 미스한 것에 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왔다 볼 수 있죠. 여기 실적 흐름에서도 작년 8월 가장 높은 매출이 났고 그 다음 하락은 했지만 이번에 약간 반등 온 거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스코 이번 실적 내용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고요. 무엇보다 연회비를 내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연회비 매출이 553억 달러로 예상시인 556억보다는 낮게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번 코스코 매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 내 소비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미국 환율 계속해서 높을 수는 없는 거고 이후에 미국 환율 내려가면 오히려 코스코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단기에는 코스코 어닝은 잘 났기 때문에 다음 어닝까지는 여전히 기대치가 높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이나 나스닥도 단기에 큰 폭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간 3월 1일 한국 시간 3월 2일 최신 미국 주식 인사이더 내부자 고위직 임원들 주식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3.1배 매수보다 매도가 많으면서 2011년 4월 코로나 직후 상승했던 것보다 매도 물량은 작았지만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매도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대기업 임원들 보유 주식 매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하락 오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70% 이상 하락 오는 경우가 존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량 늘어나고 있는 것은 머티리얼, 소재, 원자재 분야로 구리, 철, 히토리우 같은 핵심적인 소재들 보유한 기업들의 주식을 고위직 임원들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구리 선물 가격 보면 2021년, 2022년 상승하고 이번에도 반등은 왔지만 최근 고점에서 회사 내부자들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앞으로 경기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헬스케어 분야 보면 코로나 종료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 계속해서 하락 올 것이라는 예측으로 임원들 매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 섹터였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분야도 지난주 작년 12월 고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도를 했다며 이번에는 더 많이 매도를 했고요. 미국 빅테크나 코인 산업 관계자들 보유 주식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매도를 많이 하는 주식은 공공산업 분야로 한국으로 치면 공기업, 한정 같은 기업입니다. 바이든 정부 내년 재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